1월 29일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오늘은 좀 일찍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 지금 장이 시작한 지 이제 3시간째거든요. 서부 시간으로 9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우는 플러스 0.25, 나스닥은 플러스 1.74, S&P 500은 플러스 0.78,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17.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저께 피바다의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오늘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어제 왜 내렸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딥시크 쇼크에 주저앉았던 미국 증시가 반등에 지금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자, 어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저께 하락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심한 부분이 있다. 자, 요거 나중에 좀 우리가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장을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중국의 딥시크가 촉발한 기술주 폭락세를 딛고 반등에 지금 성공했습니다. 딥시크 쇼크로 주저앉았던 AI 선두 주자들의 주가가 저가 매수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어저께 직격탄을 맞았던 엔비디아 플러스 6.44%. 와우. 이러려면 도대체 어저께 왜 그렇게. 그래도 다행이죠. 네, 다행입니다. 플러스 6.44%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또한 볼까요? 1.13. 엔비디아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자, 전날 3%대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애플의 주가도 오늘 또다시 3% 모습. 참 애플의 주가는 너무 뉴스들이 갖다 붙이니까, 그쵸? 갖다 붙이니까 뉴스답고 그냥 차트만 보고 승부해야 되는 게 애플한테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오늘 또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애플이 AI 투자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는데 어쩌면 애플의 선택이 맞았다. 응? 근데 그건 진짜 아니지 않나. 예. 자, 미국 최대 방산업체죠. 락히드 마틴이 오늘 월가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 마진이 월가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 후에 주가가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GM도 어닝 발표 있었죠. 프리장에서 얘기입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9%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가 항공사죠. 제트블루. 실적과 가이던스가 모두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24% 이상 폭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보잉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6% 이상 뛰었는데요. 한편으로는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잘해서 뛰었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은 스퀴즈가 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의 연방 상원은 전날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면서 68대 29로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승리 후에 17일 만인 지난해 11월 12일 글로벌 자산 운용사 키스케어 그룹 창업자인 헤지펀드 매니저 베센트를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월가는 매크로 투자자 출신인 베센트가 주식시장의 협조적 입장을 취하면서 트럼프의 경제, 관세 정책들을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연준은 오늘부터 FOMC 회의를 시작을 했죠.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내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최신 물가지표와 고용지표 등을 감안할 때 1월 금리 동결은 사실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연준이 향후 금리 향방에 대해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7 실적 발표들도 몰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4분기 성적을 공개하고 애플은 다음 날인 30일 실적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지금 국제 유가도 오름세입니다. 일단은 아직 장 끝나려면 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딥시크 쇼크가 전 세계들 부자들의 돈도 삭제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젠슨항은 하루 만에 29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워낙 돈이 많으니까. 자, 백악관이 보조금 지출을 일시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대미 투자한 한국 기업들도 빨간불이 켜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블랙스완의 탈레브, AI 랠리의 붕괴, 이제 시작된다 경고. 자, 무슨 말인가요?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는 엔비디아의 폭락이 AI, 즉 인공지능 주식에 무작정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닥칠 일에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심 탈레브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월가의 AI 주도 주식 랠리에 무작정 뛰어든 투자자들에게 닥칠 일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엔비디아 등 AI 주가에 대한 집중 매도는 미국의 기술 거대 기업이 예상대로 AI 분야를 지배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의해 촉발이 됐는데요. AI 모델 훈련에 저비용 적금 방식으로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준 중국의 딥시크의 등장에 따른 것이죠. 탈레브는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단일 스토리에 너무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회사 주가가 AI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함에 따라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였는데요. 이는 월요일 주가 급락도 실제 위험을 고려하면 덜 떨어진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AI 관련 회사에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AI가 어떻게 기능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기술회사를 회색 백조로 묘사를 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의 편차를 과소평가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학자로 파생상품 투자 경력을 가진 리스크공학 연구자인 탈레브는 희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엄청난 영향을 탐구하는 저서인 블랙스완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블랙스완에서 현대 금융 시스템의 허술함을 지적한 지 얼마 안 돼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발생해 유명세를 얻었고요. 그는 현재 유니버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헤지펀드의 과학 고문이기도 한데요. 이 헤지펀드는 대일 리스크를 해지하는 펀드로 폭력적인 시장 사건으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는 펀드입니다. 탈레브는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벗어나 이 같은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보다는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할당하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브는 지난 2023년 초에 많은 투자자가 자산이 더 많은 미친듯이 팽창하지 않을 수 있는 더 높은 금리 시대에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S&P 500은 거의 50% 상승을 했고요. 주로 엔비디아 등이 주도한 AI에 대한 열광에 힘입은 거였는데 그는 또 AI의 과도한 상승은 비판하면서도 비트코인은 예찬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독특한 캐릭터였죠. 트럼프가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도 틱톡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야, 이쯤 되면 틱톡 인수에 뛰어든 기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머스크를 비롯해서 마소, 오라클 또 뭐 그 외에도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들도 굉장히 많죠. 일단 틱톡이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틱톡이 누구한테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시장이 또 한 번 더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샘 알트만도 중국의 딥시크가 가성비는 좋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철강, 반도체 등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달라고 하니까 그걸 왜 주니라고 또 맞받아쳤는데요. 지금 인도가 또 심상치가 않네요. 트럼프와 모디 총리죠. 공정한 무역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에 모디 총리가 미국도 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테슬라가 좀처럼 이 파란색 반등 계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오늘도 마이너스 지금 0.86 그나마 좀 많이 만회가 돼서 만회에서 0.86이죠. 오늘 2% 넘게 빠지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테슬라 모습 한번 좀 볼까요? 지금 보이시죠? 내일 어닝에 대한 시장의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추방당한 그 항공기가 콜롬비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받는다 안 받는다 하다가 고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일단 받기로 했는데요. 중남미는 긴급회의 열기로 지금 긴급회의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12월 내구재 주문이 2.2%가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조업 부진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자, 트럼프 공화당이 헬스케어 혜택이라든지 에너지 리베이트를 대거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캠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 LA 지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컬버시티 경찰을 사칭하는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민 단속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치안 유지와 강화에만 힘쓸 것이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이민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딥시크의 돌풍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39살의 창업자 량 원펑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실리콘밸리의 미국의 기업들 좀 정신 차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스타게이트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건데 이거 어떻게 또 대처해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좀처럼 지금 요 저항대 딱 394.5호 저항대에 부딪혀서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테슬라 어닝에 대해서는 시장이 극각으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설령 어닝을 미스한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되는데요. 결국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테슬라의 어닝이 어떻게 나왔냐보다도 그 어닝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M7 주식들의 움직임들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또 FMC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할 테니까 함께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너무 힘드시죠? 뭐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막 뭐 내릴 때는 칼처럼 내리고 오를 때는 쥐꼬리만큼 오르고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미주노 공부방 보이시죠? 여기 공부방으로 지원하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렇죠? 지금 미주노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들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올리면서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내가 왜 미주노 공부방에 지원해야 되는지를 그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미주노 공부방에 지원하기를 원하시면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VIP 멤버십에 가입한 후에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